안녕하세요. 봉수행입니다. 오늘은 교통과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대중교통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고속열차. KTX는 고속열차라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도착한다. 교통카드. 지하철이나 버스는 교통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다. 노선. 이 버스가 어디를 거쳐가는지 노선을 정확히 알아보고 타세요. 막차. 집으로 가는 버스 막차를 놓쳐서 택시를 탔다. 방면. 정우는 서울역에서 인천망변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 운행. 지하철은 밤 12시까지 운행된다. 첫차. 부산행 KTX 첫차는 서울역에서 5시 15분에 출발한다. 환승하다. 나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 앞에 내려서 다시 지하철로 환승하여 출근한다. 기계에 대다. 버스에 올라탄 후 교통카드를 기계에 대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 이번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과속하다. 빗길에 과속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운전하세요. 대로. 버스가 좁은 도로를 벗어나 대로로 나갔다. 어기다. 나는 어제 학교 규칙을 어겨서 선생님께 혼이 났다. 우회전. 요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해 주세요. 위반하다.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벌금을 냈다. 전용.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으로서 자전거는 못 다닌다. 정지하다. 내 친구는 사고를 내서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제한속도. 학교 앞이니까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세요. 좌회전. 다리를 건너서 좌회전을 하면 경찰서가 있어요. 차선. 옆에서 달리던 차가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났어요. 안전띠를 매다. 자동차에 탈 때에는 먼저 안전띠를 매세요. 첫 번째 문법은 영향을 끼친 이름을 나타내는 는 바람에입니다. 문법 는 바람에는 앞에 오는 말이 뒤에 나오는 결과에 영향을 끼친 이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늦었다. 이 문장은 눈이 많이 오다라는 앞의 일이 원인이 되어 그에 따라
약속 시간에 늦었다 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바람에를 이용해 오다를 오는 바람에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는 바람에는 동사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는 바람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는 바람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는 바람에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지갑을 깜빡하고 집에 놓고 오는 바람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이 문장은 지갑을 집에 놓고 오다라는 앞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돈을 빌려야 했다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바람에를 이용해 앞의 말이 뒤에 나오는 결과에 영향을 끼친 이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법은 동사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는 바람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오다의 어간 오와 는 바람에를 결합해 오는 바람에가 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모자가 날아갔다. 이 문장은 바람이 심하게 불다라는 앞의 자연현상이 원인이 되어 모자가 날아갔다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바람에를 이용해 앞의 말이 뒤에 나오는 결과에 영향을 끼친 이름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불다의 어간 끝 음절인 불에는 받침 니을이 있습니다. 이 문법은 동사 어간 끝 음절의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는 바람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니을이 탈락한 어간 부와 는 바람에를 결합해 부는 바람에가 됩니다. 두 번째 문법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음을 나타내는 을 뻔했다 입니다. 문법 을 뻔하다는 앞말의 내용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화장실에 갔다 오느라고 전화를 못 받을 뻔했어요. 이 문장은 전화를 못 받다라는 일이 일어날 뻔한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나 실제로는 전화를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을 뻔하다를 이용해 받다를 받을 뻔하다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을 뻔하다는 동사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을 뻔하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을 뻔하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을 뻔하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을 뻔하다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 이 문장은 계단에서 넘어지다라는 앞의 상황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직전까지 갔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을 뻔하다를 이용해 앞말의 내용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넘어지다의 어간 끝 음절인 지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이 문법은 동사의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을 뻔하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넘어지다의 어간 넘어지와 니을 뻔했다를 결합해
넘어질 뻔했다가 됩니다. 경찰관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이를 못 찾을 뻔했다. 이 문장은 아이를 못 찾다라는 상황이 일어날 뻔한 직전까지 갔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을 뻔하다를 이용해 앞말의 내용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찾다의 어간 끝 음절인 찾에는 받침 지읒이 있습니다. 이 문법은 동사의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을 뻔하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찾다의 어간 찾과 을 뻔했다를 결합해 찾을 뻔했다가 됩니다. 세 번째 문법은 는 단위입니다. 첫 번째 문법 는 단위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에 대해 듣는 사람에게 확인하며 질문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영이는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니? 이 문장은 가영이가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듣고 그 내용이 맞는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며 질문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단위를 이용해 찍다를 찍는다니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는 단위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 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큰 사고가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 문장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큰 사고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다행이다 라는 판단의 근거임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단위를 이용해 아니다를 아니라니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는 단위는 동사의 경우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는 단위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은 단위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은 단위 형태를 사용합니다. 형용사인 경우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단위 형태를 사용합니다. 명사 이다 형태는 명사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이란이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란이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는 단위를 이용해 대화를 완성하세요. 미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김밥이라니? 네, 그렇대요. 이 대화는 미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김밥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그 내용이 맞는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며 질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단위를 이용해 들은 내용에 대해 확인하며 질문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김밥이다는 명사 김밥 뒤에 이다가 붙은 형태이며 명사 끝 음절인 밥에는 받침 비읍이 있습니다. 이 문법은 명사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이란이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 김밥과 이란이를 결합해 김밥이란이가 됩니다. 내일 등산 갈 수 있을까요? 내일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니 등산 못 갈 것 같아요. 이 대화는 내일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분다는 다른 사람의 말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 등산을 못 갈 것이라고 판단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단위를 이용해 들은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불다의 어간 끝 음절인 불에는 받침 니을이 있습니다. 이 문법은 동사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은 단위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니을이 탈락한 어간 부와 니은 단위를 결합해 분단위가 됩니다. 지금부터 대화를 들으세요. 도윤 씨와 지연 씨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잘 들으세요. 누나, 사람들이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하는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아까 시내 방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가던 차가 갑자기 내가 가던 차선으로 들어오는 거야.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어. 정말 놀랐겠네. 어떻게 했어? 내가 속도를 줄여서 내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줬지. 뒤에 오던 차는 없었어? 뒷차가 있긴 했지만 좀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속도를 갑자기 줄였는데도 다행히 뒷차와 부딪히지 않은 거야. 그래, 뒷차가 멀리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말이야. 도로에서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니까 항상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것 같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